뇌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번갈아 처리할 때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또 이것이 끝나면 치매는 기억력보다 주의력이 먼저 무너진다는데 맞나요? 네, 모든 치매 환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치매의 초기에는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라기보다는 집중이 안 된다는 형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인데 이 뇌 앞쪽인 전두엽의 부위가 약해지면 대화 도중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. 정보가 기억센터인 해마로 들어가기 전에 전두엽 단계에서 걸러지게 되는데요. 그래서 주의 집중력 저하 또한 치매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길 찾기가 어렵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면 공간 인지가 망가진 것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런 증상은 뇌의 위쪽 부분인 두정엽과 척두엽 부분인 해마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뇌의 가장 위쪽 부분인 두정엽은 방향 감각과 공간 배치를 담당하고 또 척두엽 쪽의 기억센터인 해마는 위치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부위가 약해지게 되면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또 물건을 둔 위치를 잘 못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익숙한 공간에서도 자주 물건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공간 인지 저하로 보아야 합니다. 예를 들자면 치매 초기 환자분들이 길을 잃거나 또 방 안에서 물건을 못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멀티태스킹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전환력이라는데 어떤 의미인가요?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사실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. 뇌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번갈아 처리할 때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. 주의력 전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환을 매끄럽게 해내는 능력인데요. 주의 전환력이 뛰어나게 되면 뇌의 유연성이 좋아지게 되고 또 뇌의 앞쪽 부위인 전두엽의 활성화가 유지되어서 치매의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또 이것이 끝나면 다른 일로 전환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균형형 뇌훈련이란 무엇이며 어떤 구조인가요? 네, 균형형 뇌 훈련은 기억, 언어, 공간인지, 감정조절, 주의력 등 여러 영역을 고르게 자극하는 훈련법을 말합니다. 그래서 좌우뇌의 통합훈련이 중요한데 퍼즐이나 숫자 계산은 좌뇌를 그리고 그림 맞추기나 음악 훈련은 우뇌를 활성화시키죠. 이렇게 뇌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훈련하게 되면은 이 전두엽과 함께 두정엽 그리고 척두엽 간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어서 인지력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뇌의 특정 영역만 자극하는 것이 아닌 전체의 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뇌 건강이 올바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뇌의 약한 영역이 다르다는데 자가 구분법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뇌는 개인별로 발달 정도가 달라서 누구나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 있게 됩니다.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요. 이름이나 단어가 잘 기억 안 난다면 척두엽의 해마 기능이 약한 것이고요. 또 길 찾기나 물건 정리가 잘 되기 어렵다면 뇌 위쪽 부분인 두정엽의 공간 인지력이 약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 어떤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뇌의 앞쪽 구역인 전두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그에 맞는 훈련 방향을 정해서 맞춤형 두뇌 회복이 가능합니다. 치매 진단이 두려워 병원 가는 걸 미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우리가 이제 그 치매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까 자가 구분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떤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성격의 변화가 많이 오는 이 전두엽의 이상인지 여부와 그리고 단기 기억, 특히 그 짧은 순간의 기억,
최근 일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또는 척두엽의 문제인지, 그리고 어떤 길찾기나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두정엽의 문제인지를 자가 구분을 잘 하셔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찾아서 해결을 해보시고,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치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.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데요. 한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또 서양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, 뇌졸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양쪽 학문을 서로 존중하면서 한 30년 이상 중증 난치성 질환인 치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매의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또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를 젊게 유지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매일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치매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치매는 결코 치료되지 못하는 병은 아닙니다. 다만 치료하기가 무척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치매에 걸려있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자라는 시선으로 그분들을 대하지 말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가치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서서히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희망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뇌는 우리 장기들 중에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. 뇌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장기입니다. 특히 기억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마라고 하는 곳은 이 해마가 망가져서 치매가 오지만 또 뇌 속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뇌가 훈련과 자극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치매 치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뇌와 몸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되게 되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뇌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뇌와 몸, 그러니까 자율신경계, 중추신경계, 이 체성신경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를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치매 예방법과 치료법을 30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.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인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석학들과의 의학적 교류를 통해서 자체 연구 개발한 치매, 파킨슨병, 뇌졸중의 특허받은 치료법인 서울 하버드 333 통합치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치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. 또 저와의 1:1 전화 상담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가정의 보호자분들,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. 치매에 걸려있는 분들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마음 챙김이나 또 뇌에 좋은 음식,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, 그리고 운동법, 그리고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뇌를 계속 개발하고 뇌에 신선한 자극, 입체적 자극을 준다면
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서서히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라고 해서 이것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극복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건망증이나 경도인지장애와 같이 치매의 직전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이런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습관들을 잘 지켜서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치매는 사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질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마음챙김, 음식, 생활습관, 운동법, 취미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찬 생활습관을 가지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더 다루지 못한 자세한 치매 정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학 유튜버 채널인 박종TV의 치매 특강편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. 그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